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연결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3월 16일 현재 시각은 6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고요.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자, 유상증자 청약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 소식이 살짝 있었죠. 96%의 유상증자 청약률을 기록을 하면서 야,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차질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틀렸던 점들은 저도 이제 유상증자 청약률이 미달될 줄은 몰랐어요. 주식수가 좀 많다 하긴 했는데 미달이 될 정도로 이게 청약이 좀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호반 산업에서도 참여를 한다라고 했었고 임원들도 막 끌어모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다 그래서 청약일 되면 주가가 좀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청약률이 미달이 돼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측일 뿐이죠. 틀렸습니다. 맞추지를 못했어요. 맞추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유상증자 청약률이 96% 달성을 하고 남은 한 4%에 대한 지분 주식 수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주주들, 그러니까 구주주들한테 신주 인수권을 배정을 하면서 유상증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선 제공을 했잖아요. 선 제공을 하고 남은 4%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주주, 그러니까 구주주가 아니더라도 청약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구주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상증자는 이제 끝이 난 상황들이고, 물론 구주주도 일반 청약을 통해서 또 더 참여를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4%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공모를 통해서 청약을 접수받고 이거까지 미달되지는 않을 거다. 일반 공모에서 미달되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혹시라도 일반 공모에서 청약이 다 안 됐다, 남았다라고 하면은 미래에서 삼성증권, KB증권이 전액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이 유상증자를 우리가 하는 이유들은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요.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요. 근데 일반 공모를 진행하게 돼도 뭐 살짝 뭐랄까 주가의 약세 흐름들을 반영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하면은 어차피 해결될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주주도 외면한 유증 실권주 관심. 사실 우리 대한전선 주주들이 외면하진 않았죠. 대한전선 주주들이 외면하진 않았을 건데 실권주의 관심이 좀 높아졌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온 거는 있습니다. 이게 대한전선에 대한 대한전선의 그뭐 얘기는 아니고 자, 그래서 14일, 15일이었었죠. 일반 공모가 14일, 15일이었었죠. 자, 일단 그렇게 하고 일반 공모 청약자가 끝났습니다. 이제 유선자 청약 기간들은 완전히 다 끝나고 납입일이 남아서 회사가 이 금액을 수취를 하고 그리고 상장을 시키는 그런 일만 남았다. 자, 이 청약률을 보면 163%, 163%. 일단은 뭐 다 소화를 한 겁니다. 소화를 다 한 거예요, 청약이. 구주주는 95점, 그리고 일반 공모는 1665%, 도합하면은 163%. 이렇게 되면은 유상증자에 충분히 성공했다, 흥행했다. 우리 공모 정도로 치더라도 있잖아요. 공모주들, 상장주, 신규 상장주, 공모, 그것들은 한 이 정도 700%, 800% 이상 나오면 보통 이제 청약에 성공했다, 공모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 청약률은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이 정도 유증 청약률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종합적으로 163%, 100% 이상, 120%만 나왔다라고 해도 유상증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성공한 유상증자다. 대신 이제 또 그게 있죠. 블록딜이 아니라 오버행의 우려감 그런 것들은 반영이 좀 되기도 할 겁니다. 주식수가 또 늘어나는 만큼 상장되는 주식수가 또 많기 때문에 이게 상장일 당시에 주가가 또 출렁거리는 거. 자, 제가 일례로 두산중공업을 같이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잖아요. 두산중공업에 이것도 약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유상증자 청약률이 좀 미달돼가지고 청약이 일반 청약으로 또 진행을 했었던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자,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반 공모 청약자 이 보면 623% 그리고 청약 결과 유증은 뭐냐 우리 사주하고 구주주 대상으로 한 거는 97%좀 미달됐었죠.
대한조선이랑 똑같았습니다. 미달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모 청약이 200% 정도를 달성을 했어요. 그 뒤에 주가 움직임들이 어떻게 됐죠? 그 뒤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대한전선이 물론 이런 움직임들을 따라가기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반영이 될 수는 있는데 유상증자 1에 얘는 이제 유상증자 0.12주 정도를 했으니까 0.45주를 유상증자를 하는 주식수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청약일이 되면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을 무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청약률 두산중공업은 청약률이 623%. 청약률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높죠. 이거보다 높아요. 높은 상황들이고 물론 이제 배정되는 주식 수 자체가 그렇게 크진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97% 이거는 또 이제 95% 청약률. 그리고 일반 공모에서는 1665%, 일반 공모에서는 뭐 대한유선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하게 됐으니까 기대감들, 관심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자, 이제 남은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죠. 남은 일정들을 보면 여기 유상증자 결정 내용들을 보면 자, 이제 구주주 일반 주주 좀 더 청약이 마무리됐고 납입일이 회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3월 17일. 그리고 우리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3월 30일이에요. 3월 30일. 3월 30일에 계좌로 입고가 됩니다. 이제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청약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3월 30일 입고가 되는 내 잔고에 들어오는 날만 남은 것들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28일 이게 거래일이 30일이 수요일이니까 28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화 수 30일 우리가 이날 계좌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2일 전에는 D 플러스 2일 전에 이 상장 청약일 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공매도. 우리가 거래 체결이 이거래일이잖아요. 이거래 이때 사도 실적으로 이제 계약이 되는 것들은 우리한테는 선지급 돼가지고 되는 거지만 출금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과정들은 이거래일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 들어오는 것들은 어차피 입고 예정 주식이 되는 거니까 입고 예정 주식이 되는 것들이니까 미리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입고 예정 주식 매도 이게 권리 공매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우리가 뭐 공모한 1260원까지 갈랑말랑 하는데 뭐 상장이 되고 이날 이 3월 30일 이후가 되면은 1260원 올 것 같다라고 하면 미리 매도 치면 되는 건데 이날 전에는 미리 매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8일에 1260원이 온다 올랑말랑 한다라고 하면은 권리 공매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은 일단 약수익이라도 챙길 수는 있다. 그러는 거니까 청약을 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안 하면 이제 청약을 해가지고 우리 계좌에 가지고 계시는 가지고 평균 단가 보통주 내가 대한전선 뭐 30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2,000원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이제 0.45주니까 30주를 뭐 대충 대한전선 여기서 또 0.45주 1주당 0.45주니까 55R이었죠. 55R이었죠, 이거. 이제 13주니까 30주에 대한 신주 배정은 13주 가량이 되니까. 그럼 이제 30일이 되면은 내 계좌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됐었던 거. 이제 이건 없어지는 거고요. 없어지는 거고. 여기에 43주 30일이 되면 내 계좌에 대한전선 43주 뭐 이 평균 단가가 1260원이고 2000원이니까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면 내 계좌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1770원 1776원 뭐 1780원 이 정도로 표시가 되겠죠. 수수료 포함해 가지고 표시가 되는 게 그럼 이게 이제 청약을 했기 때문에 합쳐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계좌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평균 단가도 낮아지고 주식수도 늘어나죠. 자, 이게 30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움직임들은 두산중공업 같은 유상증자 상장일 그때도 이런 움직임이지만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개선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대한전선은 두산중공업은 배정 비율 자체가 크진 않았어요. 자, 우리 유상증자가 되면 우리가 13주 아까 30주라 표현했는데 13주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고 평균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2,000원대이셨던 분들도 1,260원에 했으니까 1,780원이 되잖아요. 1,780원. 자, 그러면 주가가 조금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 좀 하신 분들도 물론 있을 거고 이 비중을 줄이는 이런 물량 소화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진원생명과학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원생명과학이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도 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25,000원에서 또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하신 분들 이렇게 있으면 평균 단가 여기가 돼요. 또 이제 여기 무상자를 받았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이 정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 물량, 비중 축소 물량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량 소화하는 움직임들 윗꼬리가 이렇게 달립니다. 조정을 또 받고 윗꼬리가 달리고 이런 움직임이 물량을 잘 소화하고 있다.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슈팅이 나와서 또 더 웬만하면 뚫고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의 거래량들이 나와줬는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어떤 특정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버행, 물량 소화, 시중에 매도하는 물량들이 오버행 물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려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움직임들, 저는 살짝 두산중공업보다 이런 진원생명과학 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이제 30주에서 13주잖아요. 1260원에 이걸 별도 따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30주에서 13주 추가돼서 43주다. 평균 단가가 178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30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2,000원이고 13주는 우리가 1260원에 했으니까 반등이 살짝 나오면은 이거는 13주를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죠. 또 이제 조정을 받으면은 13주를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평균 단가를 또 낮출 수는 있습니다. 또 막상 이거를 다른 종목이라 생각해 보면 이 대한전선 이거 두산중공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수익인데 이거는 손실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는 방법도 있다. 뭐 그 당시 이제 매도를 할 때는 손실로 표시가 되긴 하겠지만 그 손실을 기억해두고 평균 단가를 또 낮춘 다음에 주가가 또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라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거죠. 30주, 13주. 13주를 1260원에 하고 2000원이니까 이게 주가가 또 반등 나왔을 때 13주를 매도를 했어요. 13주를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면은 내 계좌에는 마이너스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뭐 표시가 되겠죠. 이 30만 원까지는 안 가겠지만 뭐 마이너스 뭐 8만 원,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거 기억해 두셨다가 13주를 다시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 또 낮아지잖아요. 또 낮아져요. 1780원에서 또 이제 1500원. 이렇게 되면 500원 이상 또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 이때 내 평균 단가 이상 나왔을 때 뭐 여기서 10만 원 수익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만 원 플러스 10만 원 하면 2만 원 수익이죠. 어차피 기다리면은 이 단가까지 오냐 안 오냐 그 싸움인 거거든요. 기다리면 이 가격까지 내 평균 단가까지 오냐 안 오냐. 근데 기다리지 않고 순지적으로 타격을 해버리는 게 대응을 잡아버렸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뭐 이게 가능하신 분도 있고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도 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셔가지고 하나의 가정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의 수라고. 자, 대한전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계속 올려드리니까 의견들 하루하루 움직임들을 보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니까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